SK 하이닉스 오늘은 일단은 뭐 재무 분석과 좀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굉장히 최근 들어서 엄청 선호하다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소폭이에요. 막 아주 들어온 거에 비하면 미미하긴 한데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 빠지니까 그렇게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차트적으로는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한 짝봉이라는 게 좀 기분이 나쁘긴 하죠. 단기적이긴 하겠지만요. 짝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넘을 듯 하다가 다시 꼬르르 박는 요건데, 근데 어차피 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죠? 외국인이 더 들어오게 된다면은 기관이 팔아서 이렇게 된 건데, 그래도 그렇게 되면 떨어지다가 다시 오르게 되는 거죠. 이걸 지키거나 해서. 물론 그런 대응은 가능합니다. 중단기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시 요 고점을 단기 고점을 깬 게 기분 나쁘다. 그래서 5일선 깨질 때는 지금 21선이 오늘 깨지려나요? 그죠? 오늘 깨지게 되면 21선 깨지니까 나 21선 깨지면 좀 줄이겠다. 뭐 그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근데 뭐 인버스 있으신 분들은 인버스가 뭐 이미 한 제가 지금 오늘부로 한 40% 인버스 가져가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35%였다가 그러면은 인버스 나중에 더 떨어지면 이제 인버스를 줄일 때 그때 가서 또 싸게 사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만 올인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하이닉스는 지금 반등권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일부는 좀 낙폭과대 저평가 애들도 꽤 많거든요. PBR상 낙폭과 저평가랑 섞어서 계신다면은 그죠? 적정히 계신다면은 뭐 이거 나쁘지 않다. 왜 나쁘지 않느냐에 대한 재무 구조를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업이익부터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일단은 9월까지라는 점 아시고 일단 9월까지 3분기까지 8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2배가량, 작년 대비, 재작년이죠. 작년 실적이 재작년 대비 거의 2배가량인데, 지금 4분기도 대충 발표가 났는데 영업이익이 4조 원이에요. 합치면은 올해 12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게 됩니다. 발표가 안 났더니 여러분 다트점 FS 그 전자공 시스템을 가셔가지고 이제 확인한 방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은 이미 연결 재무제표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영업이익은 4조 원이 맞고요. 그래서 누계직죠. 그래서 12조 원이 됩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당기순이익도 그래서 9조 원가량 되는 것 같고요. 그럼 잘 보세요. 1년 기준 생각하는 거면 영업이익이 12조 원, 9조 원 벌었어요. 시총이 얼마죠? 시가총액 93조 원이라는 얘기죠. 제가 피하 개념이 어려우시면 여러분 주가에다가 1년에 얼마를 봐. 요거 쉽잖아요, 여러분. 그죠? 시가총액 93조 원인데 12조 원을 벌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10%가 넘잖아요. 엄청난 겁니다. 영업이익 저는 순이익보다 영업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죠? 그럼 PER이 이게 10%가 넘게 되면은 PER이 10 아래로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애플에 비교하자면 애플이 나스닥에서 그렇게 양호해도 하이닉스로 환산한다면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여기 10% 벌지 않습니까 시총에. 근데 애플은 이거 5%도 못 벌어요. 그렇게 좋아졌다고 설레발치고 난리치고 하는데 5%도 안 된다고요. 예. 그것도 주식 수각을 그렇게 하고 난리를 쳤는데 그죠? 그 실적은 지금 하이닉스가 작년 재작년 봤을 때 더 좋아지는 건데 물론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을 수 있죠. 지금이 역대 최고 실적은 아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이게 12조 원이 됐더라도 2018년도보다는 지금 실적이 낮아요. 2018년도가 엄청난 호황이었어요. 그리고 이때는 주가가 지금보다 더 낮았죠. 그러니까 제가 2017년, 18년도에 제가 하이닉스를 그렇게 목 놓아서 저평가라고 외쳤던 이유는 뭐였느냐? 그때 하이닉스 막 얼마였죠? 엄청 낮게 개인들 털어내느라고 뭐 중국 반도체에 먹히느냐 어쩌느냐 하면서 그때도 엄청 저평가인데 관심도 안 가지다가 그죠? 그러다 19년도에는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떨어졌고 20년도부터 회복해서 다시 했는데 사실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전망상 2018년도만큼의 실적이 나온다는 뉴스가 물론 뉴스를 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돼? 만약에 진짜 2018년도만큼 실적이 이렇게 2022년도에 증가된다고 본다면은 지금 외국인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게 이해는 되는 시점입니다. 삼성전자도 상당히 양호해요. 삼성전자 올해 실적 상당히 양호한데 PER상으로는 조금 떨어집니다.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PER이 10이더라도 10으로 상당히 저평가더라도 2018년 레벨만큼 저평가가 진행된다면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건 뭐 주식이라는 건 늘 그래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작심하고 개인들 털어내기로 마음먹으면 어디든 가능한 거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그 후에 올랐잖아요. 그것은 어쩌게 보면 2018년대 실적 반영해서 19, 20년 지금까지도 오른 거라고 봐야 됩니다. 단 하나 이게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별도 재무제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큰 차이만 안 나면 되거든요. 큰 차이 나나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를 누르고 뭐 별도가 4분기까지 발표 안 되는데 별도랑 큰 차이가 없죠. 지금 3분기까지가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합격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적립식 투자자들도 계속 투자하셔도 돼요. 적립식으로 계속 사 모으세요. 떨어지면 상관없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올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약간 여기 지지부진하는 순간 보시다시피 기관들이 조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근데 보시면은 외국인 비율은 거의 2020년 폭락 전까지 회복을 했어요. 외국인 비율이. 이런 종목이 흔치 않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러지 않아요. 삼성전자는 아직도 여기서 발발거리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 절대 안 하는데, 그죠? 애플이나 뭐 나스닥보다 훨씬 낫죠, 지금 삼성전자도. 근데 일단 PER 상으로는 지금 하이닉스가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어땠어도 이렇게 지금 반등이 많이 지금 다른 종목 다 개박살 나는데 하이닉스만 이렇게 하다가 엄청 이렇게 많이 반등한 종목이 몇 개나 됩니까 지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근데 뭐 이제 지수 자체가 더 떨어지기로 하면 하이닉스도 떨어지겠죠. 그건 감안하셔서 투자하는데 그래서 인버스 일부 끼는 것이고, 그러나 뭐 같이 투자자라면은 상관없다. 그냥 뭐 하락 다 뭐 여기까지 다시 떨어지다 어떤 때는 장기로 가져가는 거죠. 올해 실적 좋아진다고 보면은 가져가면 되는 거고, 올해 떨어지더라도 실적 계속 좋으면 몇 년 후에 다시 오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금융위기가 온다고 해도 또 회복되면 또 반등 크게 하고 하는 거니까 같이 투자자들이 겁낼 거까지는 없다. PR 10선 이게 다 좋긴 한데 근데 그건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거의 2022년과 23년이 나중에 실적이 어디에 수렴할 까 2018년처럼 이렇게 좋아질 건지 아니면은 19년처럼 이렇게 쪼그라들 건지 거기에 대한 예측은 같이 하시고, 근데 외국인이 계속 매수한다고 하면 외국인은 이런 전망이 굉장히 밝거든요. 굉장히 밝습니다. 저희들 우리 일반 개인들보다 이런 분석을 다 마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시면 좀 좋게 보시면 그게 거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때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고요. 아무리 안 좋아져도 2020년도는 유지할 것 같고요. 물론 그 점이 있긴 하죠. 그 점이 있긴 하다. 그죠? 비대면 시대로 인해서 작년하고 재작년도에 조금 컴퓨터나 이런 수요가 늘어가지고 애플이든 삼성전자든 아이폰이든 다 어떻게 보면 비대면 시절에 컴퓨터나 휴대폰 같은 게 좀 많이 팔렸다. 그건 또 사실이긴 하죠. 그러나 이제 하이닉스는 지금 D램 같은 경우도 가장 세계 최고 사양을 개발하고 있는 등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낸드 시장에서 지금 낸드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원탑인데 거기를 이제 점점 잠식을 해갈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5년 전, 6년 전에 제가 이 종목들이 다 정식 종목들이었지 않습니까? 하이닉스도 그렇고 지금의 카카오인 다음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늘 2위 기업을 좀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다음으로 하이닉스였고 네이버 다음으로 다음이었는데, 다음하고 하이닉스를 비교했을 때 하이닉스는 지금도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고 카카오는 제외죠. 왜냐하면 실적 대비해서 주가만 너무 뻥튀기다. 카카오는 제외됐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지 꽤 됐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는 실적이 따라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지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2018년도처럼 저평가는 아니에요. 제가 하이닉스 저평가라고 참 목소리를 높였던 게 2018년도 아니었어요. 그때 5만 원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기억으로. 그죠?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8년도에 하이닉스처럼 지금 또 저평가된 애들이 또 있어요. 그 당시 하이닉스가 PER, PBR 해봐야 막 PER이 막 5에서 7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애들이 지금도 있다. 다른 섹터에 있다. 그런 애들을 여전히 골고루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저 PER과 저 PER은 꾸준히 투자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는 찾기 힘들고요. 우리나라 주식에는 있기 때문에 계속 함께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